최근 여러 기관에서 테슬라 주식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티투자은행이 다가올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발표와 또 3월 1일 열릴 투자자의 날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하면서 월요일 장중 8% 이상 급등했는데요. 여전히 저렴하지만 시티는 주가 하락이 수요 냉각 및 중국 시장 점유율 손실 같은 명분 있는 네거티브 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이긴 하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테슬라 전망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예컨대 2023년 총 이익 및 인도량 생산량, 또 올해 새로운 모델 및 리프레시 차량 생산과 같은 이 핵심 성장 항목들이 있음에도 현재 전혀 주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4분기 실적 결과가 발표된데도 이를 완전히 해결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닝콜과 투자자 대의에서 당장의 실적보다 더욱 중요한 회사의 뚜렷한 전망,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라앉힐 내용들을 테슬라가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그 자체만으로도 일시적인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시티 외에도 오늘 누버거 베르만 자산운용사, 또 올해 에드워드 존스, 또 펀드스트레 투자기관 등에서도 비슷하게 테슬라의 장기적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현재를 매수 기회라고 평가했어요. 사이버트럭 제조용 기계로 유명한 9,000톤급의 거대 기가프레스 장치를 만드는 아이드라사에서 또 다른 9,000톤급 기가프레스가 아시아로 배송될 준비가 돼 있다는 소식을 전해 누가 왜 이 기계를 구입했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 주물기기는 차량 부품수를 확 줄이고 제조를 단순화해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성에서도 모델 Y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오히려 더 좋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요청으로 9,000톤 기가프레스를 만들게 됐지만 그렇다고 테슬라에만 판매하라는 법도 없죠. 그러나 만일 테슬라가 구매자라면 아시아로 보낼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과연 기가 상하이에서 사이버트럭을 제조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뉴 모델 3의 획기적 비용 감소를 위한 도입일 수도 있고요. 지난 금요일 중국에서 모델 3와 Y의 가격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수요 논란을 다시 불집혔는데요. 테슬라 차이나 부사장이 가격이나 발표와 함께 밝힌 배경에 대해서는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죠. 차량 설계부터 생산 라인 설계 단계, 공급망 관리 등 모든 단계의 최적화 개선으로 비용 제어를 위한 수많은 엔지니어링 혁신이 있었고 또한 올해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 국가 경제 발전을 촉진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응답한 실질적 조치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전에 부사장의 최근 현지 언론 인터뷰 내용이 나왔는데 테슬라 차이나의 가격 조정 배경 및 가격 책정 전략에 대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테슬라의 가격 책정 논리는 매우 간단한데 원가가 변동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식으로 다음 기간 차량 비용이 대략 얼마일지 예상하고 이 예상에 따라 가격 조정을 선 반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와 작년의 가장 큰 차이는 팬데믹이 기본적으로 끝나 공급망이 대체로 정상으로 돌아왔고 비용 상승을 이끌었던 예측할 수 없는 원자재 부족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가격 인하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장 수요 및 경쟁업체에 대한 부분도 가격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테슬라 차이나는 지금까지 이 같은 이유로 가격 전략을 변경할 필요가 없었다며 이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잘 자리 잡고 있다는 좋은 징조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장과 미디어가 내일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주면 좋겠네요. 이 같은 가격 인하는 중국만이 아닌 한국을 포함한 일부 시장에도 시행됐는데요. 오늘 싱가포르에서는 지난달 북미에서 대성공을 거둔 재고 차량 할인을 시행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가스 차량을 테슬라 재고 차량으로 교환 시 달러로 5,000불, 또 여기에 싱가포르는 차량 등록비가 한 10,000불가량으로 굉장히 비싼데 이 비용의 절반가량인 5,000불을 테슬라가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10,000불, 즉 1,000만 원이 넘는 엄청난 가격을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이 높은 차량 등록비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는 모델 Y가 거의 아파트 가격과 맞먹는 무려 18만 불이 넘기도 한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판매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오늘 이 기사 작성자가 기사를 쓰는 시점에 이미 싱가포르의 모델 3 재고 차량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단 3대의 모델 Y만 남아 있었다라고 한 게 별로 놀랍지 않더라고요. FSD 베타 운전자의 주의를 모니터링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에는
전면 카메라와 또 운전대에 가해지는 압력이 있는데 특히 이 운전대에 손을 떼면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음이 너무 성가셔서 운전대 잔소리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특히 장거리 주행 시 스트레스로 최근 1만 마일 이상 주행 시 이 경고음을 끌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에 동의한다며 1월에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이 트윗이 FSD를 조사 중인 미 도로교통국의 주의를 끌었고 실제 기관에서 테슬라와 접촉해 업데이트 계획과 관련해 확인 중이라고 하네요. 네, 오랜만에 머스크의 소송 관련 소식입니다. 2018년 일론이 테슬라를 민영화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했다라는 트윗을 올렸고 이 트윗이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며 주주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 머스크 변호인 측이 이 사건을 캘리포니아에서 서부 텍사스로 이전 요청을 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이 일론에 대해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는데요.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이후 캘리 지역 매체에서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잘못된 정보 확산을 장려하고 또 직접 참여하는 등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했고 이 같은 부정적이고 편파적인 내용이 잠재적 배심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사건의 본질과 편견을 분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로 인해 1월 13일 재배치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향후 재판은 당시 트윗이 주주들 또 주가에 미친 영향 그리고 경영진 책임 여부 등이 다뤄질 것입니다. 자, 끝으로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할게요. 2022년 12월 모델 3가 독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 되었습니다. 단지 EV 시장이 아닌 독일 전체 자동차 시장이라는 아주 대단한 성과를 한 건데요. 이 같은 독일에서의 테슬라의 인기는 이미 앞선 9월 모델 Y가 역시 독일 전체 시장에서 먼저 베스트셀링카가 되면서 입증했었죠. 12월 모델 Y는 전체 3위 SUV에서는 판매량 1위를 달성했습니다. 상대적으로 EV 점유율이 유럽만큼 빠르게 확산하지 않은 미국에서도 테슬라가 지난 한 해 아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지난 주말 발표된 바에 따르면 모델 Y가 2022년 미국 전체 시장에서 GMC 시에라, 혼다 CR-V 등 진짜 미국에서 인기 많은 차들이거든요. 이들을 제치고 6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2022년 미 EV 시장만은 놓고 볼 때 단연 모델 Y가 1위, 모델 3 2위, S와 X가 각각 4위, 6위에 올랐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또 다음 뉴스로 찾아올게요.